친구야 안녕. 오늘이 화요일 디데이 60. 60일 남았어. 오늘은 내가 드디어 문제를 풀었거든. 모의고사를 5차 전국 모의고사 5차 5회 1차를 풀었는데 점수는 정말 공개할 수 없을 점수가 나왔어. 그래서 너도 한번 풀어보라고. 내가 45분 동안 너가 문제 풀 수 있게 한번 문제를 읽어줄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해줄까? 우리 혜란이를. 이게 진짜 너도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풀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럼 나는 모의고사 풀이를 해줄게. 선생님들의 풀이보다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한 번 더 그냥 복습하는 식으로 문제 2번 읽고 답 읽고 그렇게 해줄게. 부동산 학개론 45분 안에 40문제 시작한다. 1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함. 1번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2번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부동산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3번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시키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 기울기는 이전보다 완만해진다. 4번 부동산의 수요는 잠재 수요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이 동반된 유효 수요를 말한다. 5번 건축 자재 가격 등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의 공급은 감소한다. 정답은 2번. 수요자의 소득,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여 부동산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수요의 변화. 다음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의 지세, 지반 등은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측면을 의미한다. 2번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3번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집단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로 본다. 4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5번 토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이며 효용을 얻기 위해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정답은 3번.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집단은 공시 수단을 갖추었으므로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정착물로 본다. 문제 3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증성은 집약적 토지 이용과 가격 급등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2번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3번 영속성에 의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유무형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 할 수 있다. 4번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5번 인문적 특성 중에서 조세 제도의 변화, 도시 계획의 변경 등은 위치의 가변성 중 행정적 위치가 변화하는 예이다. 정답은 2번. 영속성은 토지의 절대 면적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키는 근거를 제기한다. 4번 부동산학에서 사용하는 토지 용어를 기술하였다. 다음에 적합한 것은 박스 문제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답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이것은 후보지. 니은, 도로와 전혀 맞닿는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것은 맹지. 디귿, 택지나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이것은 소오지.
답지 지역, 농지 지역이 상업 지역,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 즉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그 용도가 변경 중에 있으므로 후보지에 해당한다. 맹지는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와 전혀 맞닿는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건축이 불가능하다. 소지, 원지는 택지나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미성숙지. 5번 부동산의 탄력성 및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함.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 3번 수요자의 소득이 10% 증가하여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5% 감소하였다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4번 시장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개별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더 작다. 5번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탄력적이다. 정답은 4번.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시장의 수요량의 변화가 더 많으므로 시장 수요량이 더 탄력적이다. 정답 안 하고 문제만 읽어줄게. 6번. 부동산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박스 문제. 기억, 아파트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아파트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니은,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클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디귿,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할 경우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리을,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작으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안 되겠다. 답도 해야겠다. 문제, 부동산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과 디귿이 틀렸어요. 기억은 아파트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아파트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B, 하락한다. 그리고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할 경우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건데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할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가격은 증가한다. 딩동댕. 알 수 없다. B.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딩동댕. 이렇게 다시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할 경우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B. 옳은 지문은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할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딩동댕. 그 다음에 5번 다시 정답 제대로 설명이 안 됐는데 부동산의 문제가 부동산의 탄력성 및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정답이 4번 시장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개별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더 작다. 이게 정답이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시장의 수요량의 변화가 더 많으므로 시장 수요량이 더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또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진다. 지문 분석을 보면 1번 틀린 지문이거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B.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조건 자체가 틀린 지문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2번 지문 틀린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 B.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상승률보다 수요량이 덜 감소하므로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증가한다. 딩동댕. 그렇고 3번 지문
틀린 지문이야. 수요자의 소득이 10% 증가하여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5% 감소하였다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B. 틀린 지문이고, 수요자의 소득이 10% 증가하여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5% 감소하였다면 이러한 재화는 열등제이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마이너스 0.5이다. 마이너스 0.5이다. 딩동댕.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 이건 맞고, 그 다음에 5번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탄력적이다. B. 틀린 지문이고,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은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딩동댕. 이게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아파트와 용도적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의 가격 변화로 인하여 아파트의 수요량이 기존의 1200세대에서 1440세대로 변하였다. 두 재화 간 교차 탄력성이 0.8이라고 할 때 빌라의 가격은 얼마나 변화하겠는가? 단, 빌라의 최초 가격은 2억 원이고 다른 조건은 일정함. 이때 1번 3,600만 원 상승, 2번 4천만 원 하락, 3번 4천만 원 상승, 4번 5천만 원 하락, 5번 5천만 원 상승. 교차 탄력성이 양 플러스의 값이므로 두 재화는 대체 관계이다. 빌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빌라 수요량은 감소하고 아파트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아파트 수요량이 기존의 1200세대에서 1440세대로 변하였다. 아파트 수요량 변화분 증가는 240세대이다. 따라서 수요량 변화율은 20%, 240세대 나누기 1200세대이다. 그래서 20%니까 교차 탄력성이 0.8은 빌라 가격 변화율 분의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20%. 분모값을 묻고 있으므로 자리를 바꾸어서 나누어 준다. 20%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나누기 0.8 교차 탄력성을 하면 빌라 가격 변화율 25% 상승. 따라서 빌라의 최초 가격 2억 원 곱하기 0.25 25%는 5천만 원 상승. 정답은 5천만 원 상승. 다음 8번 문제. 다음 중 유량 지표와 저량 지표를 선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량은 신규 주택 공급, 저량은 주택 재고량. 2번 유량은 임대료 수입, 저량은 순자산 가치. 3번 유량은 근로자 임금, 저량은 단기 순이익. 4번 유량은 주택 거래량, 저량은 통화량. 5번 유량은 부채 서비스액, 저량은 부채. 정답은 3번. 근로자의 임금, 소득이나 급여는 단기 순이익 유량 지표이고, 근로자의 임금, 소득, 급여, 이거는 유량. 단기 순이익, 이것도 유량이야. 그래서 3번이 틀렸네. 9번 문제.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 문제. 기역, 니은, 디귿. 기역. 차익 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고 또한 될 수도 없다. 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준 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디귿.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생산물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 지대는 커진다.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이다.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은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고 또한 될 수도 없다. 지대가 잉여,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니은. 마샬의 준 지대.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자본, 설비 등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한다. 단기의 생산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공급 곡선, 수직선,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준 지대는 높아진다.
디귿. 파레토의 경제지대. 공급이 제한된 공급이 비탄력적인 생산 요소, 토지, 노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입, 일종의 초과 수익, 잉여를 말한다.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희소성이 커질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10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향 시장에서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2번 건축 허가 면적, 거래량, 미분양 물량 등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3번 하향 시장의 경우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 활동에 있어 가격 설정의 상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4번 대외적인 지정학적 위험과 전염병 등으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우발적, 불규칙 변동으로 볼 수 있다. 5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이 비대칭적이며 그 순환 국면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틀린 것은 1번 상향시장에서 매도자는 거래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당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매도자 중심 시장이 형성된다.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매도자는 팔려고 하는 사람은 당기려는 게 아니라 미루려는 반면 지문에서는 틀린 지문이야. 상향시장에서는 매수자는 사는 사람은 거래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 매도자, 파는 사람은 거래 성립을 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B 아니고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는 파는 사람은 거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매도자 중심 시장이 형성된다. 이게 옳은 지문이고 11번 그래. 나보다는 시험지가 더 낫긴 하겠다. 그치? 어떻게 시험지를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 글씨를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치? 더 가까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자세히 안 보이니까 읽어줄게. 모의고사는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몇 번 했는지 까먹었네. 10번 했지. 11번 문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형의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부동산의 권리도 거래 대상이 된다. 2번 물리적 주택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다. 3번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한 공적, 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4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5번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개별성을 갖는 물리적 주택 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이질적 주택을 용도적으로 동질화, 주택 서비스하면 완전 경쟁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물리적 주택 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B 용이하다. 딩동댕. 다음 문제.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택은 공급은 단기에 고정되어 있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정함. 1번 주택 순환 과정이라고도 한다. 2번 주택의 상향 여과는 낙후된 주거 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난다. 3번 고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작다면 하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4번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여도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5번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천이 또는 계승이라 한다. 정답 옳지 않은 것은 4번.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 증가에도 기여한다. 주거 안정의 달성 효과. 옳지 않은 지문.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여도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B.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 증가에도 기여한다. 딩동댕. 다음 문제 13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정함. 1번 시장 실패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어차피 글씨 안 보이니까 그치?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정함. 1번 시장 실패의 한 원인이다. 2번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에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부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3번 부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의 시장 생산량은 시장에 맡겨두면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4번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으로는 규제 및 부담금 부과 등의 방법이 있다. 5번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적 주체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된다. 정답은 5번. 옳지 않은 것은 5번.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 규제나 부담금 부과 등은 사적 주체의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적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14번 계산 문제니까 이거는 패스. 15번 입지 및 도시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 구조가 방사형 교통망을 따라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통해 원을 그리면서 5개 지대로 확대된다고 보았다. 2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포섭의 원리를 설명한다. 3번 다핵심 이론에서 동종활동의 적 지향성은 다핵의 발생 요인 중 하나이다. 4번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 업무지구 CBD에서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5번 도심 지역에서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 구조가 방사형 교통망을 따라 원을 변형한 부채꼴 형태로 성장한다고 설명한다. 동심원 이론에서는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통해 원을 그리면서 5개 지대로 확대된다고 보았다. 틀린 지문.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 구조가 방사형 교통망을 따라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 구조가 방사형 교통망을 따라 원을 변형한 부채꼴 형태로 성장한다고 설명하였다. 원을 그리면서 5개 지대로 확대된다고 보았다. 원을 그리면서 5개 지대로 확대된다고 보았다. 이거는 동심원 이론에서. 이거는 선형 이론 아니고 동심원 이론에서. 동심원 이론에서는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통해 원을 그리면서 5개 지대로 확대된다고 보았다. 근데 지문에서는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 구조가 방사형 교통망을 따라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통해
이거는 동심원 과정인데 선형 이론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 틀린 질문. 다음 16번. 부동산 정책 및 공적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령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 비축 제도와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시 틀린 지문이야 이거. 법령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 비축 제도와 개발권 양도제 TDR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B. 올바른 지문. 토지 비축 제도는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이다. 개발권 양도제 TDR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옳은 지문 2번. 도로, 공원 등 공공재의 과소 생산의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딩동댕. 다시. 도로, 공원 등 공공재의 과소 생산의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딩동댕. 다음. 옳은 지문.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다시.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딩동댕. 다음.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불안전성,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딩동댕.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불안전성,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딩동댕. 다음. 옳은 지문.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다. 딩동댕. 다시.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다. 딩동댕. 다음 문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이거 17번은 계산 문제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18번 문제. 주택 정책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조건은 1.3. 1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시 이거 틀린 지문이야.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B. 옳은 지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어도 주택시장은 불안전 경쟁시장으로서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다시 옳은 지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어도 주택시장은 불안전 경쟁시장으로서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이제 옳은 지문 읽어줄게.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을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면 임대 부동산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딩동댕. 다시.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을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면 임대 부동산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딩동댕. 맞고. 다음. 주거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주거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딩동댕. 맞고.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하여야 한다. 딩동댕.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하여야 한다. 딩동댕. 다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부동산 조세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른 조건은 일정함. 박스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부동산 조세 문제 다시. 부동산 조세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른 조건은 일정함. 기역,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로만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였다. 니은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다. 디귿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리을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상승시킬 때 단기적으로 주택 임대료는 상승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미음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4개이다. 리을이 틀렸는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상승시킬 때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여 임대료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여기는 거래량은 감소한다가 옳은 지문이야. 틀린 지문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상승시킬 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상승시킬 때 임대주택의 단기적으로 주택 임대료는 상승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B.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여 임대료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딩동댕. 다시 틀린 지문.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상승시킬 때 단기적으로 주택 임대료는 상승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B.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상승시킬 때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여 임대료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20번이야. 다음 자료에 의한 세후 현금 수지는 그래서 계산 문제 이것도 패스. 21번 하나만 더. 21번 부동산 투자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정함. 1번 순현가 NPV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로서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2번 딩동댕. 이거 옳은 지문. 다시 순현가 NPV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로서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딩동댕. 맞고 2번 현가 PV 회수기간법은 장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회수기간이 더 긴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시 현가 PV 회수기간법은 장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회수기간이 더 긴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틀렸습니다. 현가 PV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이 더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음 질문. 내부 수익률 IRR법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딩동댕. 다시 내부 수익률 IRR법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딩동댕. 맞고 4번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일 경우에 목표 이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딩동댕. 다시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일 경우에 목표 이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딩동댕. 다음 지문 맞는 거야. 두 투자안의 순현가 값이 동일하여도 수익성 지수 PI는 달라질 수 있다. 딩동댕. 다시 두 투자안의 순현가 값이 동일하여도 수익성 지수 PI는 달라질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이거는 학계론 일단 1번부터 21번까지 계산 문제 빼고 일단 여기까지 할게.